이게 광복절 특사고 이거는 정관예우거든. 이게 같다라고 생각한다니까. 미치겠다니까. 그래서 팩 중에 49제를 지낸데 헛제사입니다. 헛제사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허공에 쏘는 거야. 효과가 나옵니까? 안 납니다. 자, 오늘 백중 이야기. 백중이 7번 제를 지내는 데도 있고 77제 뭐 이래갖고 49일을 8번 하는 데도 있어요. 입제를 따로 해. 그러니까 7번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플러스 입제를 한 번 더 해. 예. 그래서 그럼 몇 번이에요? 7, 8, 56일 동안 하는 거예요. 56일 동안. 예, 56일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8번 하는 데가 있고. 7, 7을 하는 데가 있고 7, 8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초제가 입제인 절도 있고 그 전주에 입제하는 절도 있고. 이렇게 끝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음력 7월 보름. 7월 보름. 근데 이런 게 다 헛제사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헛제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자꾸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중에 49제 한다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천도제를 한 2번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천도제를 2번 한다. 천도제하고 49제 개념을 몰라서 자꾸 스님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출가하고 난 뒤에도 저런 거는 없었습니다. 백중을 49일 하는 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한 적이 없었어요. 49제는 돌아가셨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돌아가신 직후에만 유효한 거예요. 49일 안에 한다고 그래서 49제라니까. 요걸 지나면 49제를 해봐야 헛제사예요.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이 원칙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자니까 49제가 있고 천도제가 있다니까요. 천도제하고 49제가 있는데 49제는 돌아가시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49일 안에 하는 거고 50일 지나면 영원히 49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 기간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애가 나왔어. 그러면 태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껏 한다고. 빈배잖아. 나왔다니까. 빈배가 아닌 것처럼 차 있긴 한데 빈배다. 거기다가 태교를 하면 이게 회충한테 태교를 하는 거야. 회충태교. 없다니까. 꽝이에요, 꽝.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더 이상의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49일 동안 사실 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것, 이게 설일치 요부 쪽에서 다 정리가 되는데 사람이 생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생이 있고 본이 있고 이게 삶이라는 뜻이에요. 탄생, 삶, 인생, 우리네 인생. 그 다음에 죽음. 죽음 뒤에 다시 윤회하니까 생이 있는데 요 기간에 중음이라는 게 있어요. 중음 기간이 있어. 중간 기간. 그러니까 기간 뭘로 얘기하면 되냐면 내가 법적으로 걸렸는데 재판 계류 기간. 그걸 우리는 이제 끝까지 올리려고 하면 3심까지 올라가는 거고, 더 미친 듯이 올라가면 이제 헌법소원 뭐 이런 것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심까지 해서 안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이 분명한 거는 기각시켜버리죠. 3심까지 못 가죠. 영장 갖고 왔습니까도 있는데 현행범은 영장 없어도 되죠. 바로 지금 즉각에서 눈에 보이는데 뭘. 그래서 요 재판 기간을, 요 중음 기간을, 요 기간, 죽음에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기간. 그러니까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중음 중유라고 하는데,
생사에 걸쳐 있는 기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깨어 있는 삶이면 지금 우리 이 일상이라면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그게 있죠. 그러니까 눈을 감자마자 바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시간대가 있는 거죠. 그게 조금 더 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피곤하고 이러면 진짜 뭐 몇 분도 안 돼서 사람이 자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뭐 한 시간씩 막 이렇게 뒤척거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이 꿈을 결정하는 결정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생에서 어떻게 살았냐 굉장히 중요해. 네가 어떻게 살았냐 굉장히 중요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 조금만 생각이 틀어져 버리면 악몽을 꿀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누가 잠만 자면 자꾸 귀신이 꿈에 보인다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이 9시 뉴스를 잘 못 봅니다. 그 전에 자면. 저도 예전에 어른들 보면서 내가 왜 저러나 싶었거든. 소파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는데 누워있다가 이렇게 반쯤 자. 병든 닭같이 이렇게 약간 졸고 있거든. 그러면 TV를 켜놓고 있어서 이렇게 자는 것 같으면 끄잖아. 그럼 본다. 갑자기 깨어나. 사람이 깨어나. 본다. 이렇게 안 보던데. 분명히 안 보던데. 이거 자는데. 그러니까 다 자는 건 아니야. 사실 다 자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게 언제쯤 일어나냐면 한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부터 시작이 돼. 그리고 그게 한 9시 반 정도 사이까지 되는 거고, 그때 못 주무시면 잘못하면 뭐 1시까지 못 자. 사람이 쭉 간다고. 그게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의 특징. 아니 맞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자는데 그때 TV를 틀어놓고 자니까 TV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보면 뭐 스토리는 뭐냐면 그때 왕꽃 선녀님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8시 반에서 9시까지 하는데 그게 왕꽃 선녀님이 약간 무당 나오고 막 신기 받고 이런. 그러니까 맨날 그걸 틀어놓고 자니까 사람이 자꾸 귀신 꿈을 꾼대. 귀신 꿈의 정체는 왕꽃 선녀님이었어. 아니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그러니까 낮에 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침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저녁 8시까지 11시간을 살았잖아요. 그 산 거보다 그 마지막 30분이 더 나에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잖아. 그러면 젊었을 때로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물론 뭐 아주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을 봤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을 때부터 봐왔잖아. 자식이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한 30대부터 40대, 50대 이렇게 봐왔잖아. 그런데 떠오르면 대부분 뒤쪽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가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조금만 잘못 걸리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관계없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이상한 죽음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사람 죽을 때 자꾸 옆에서 너무 슬퍼하고 몸을 흔들지 마라. 몸 흔들고 막 이러면 내가 지금 죽어가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아유 이거 어떻게 되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옆에서 사운드가 또 이런 사운드가 들어오면서 막 이러면 그 다음에 그게 아니 당연히 그게 참 그게 묘한 거거든.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으로 있는 거하고 돌아가신 거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 그게 그거거든.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 자식을 잃은 거하고 미국 같은 데 가 있어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 어차피 못 봐. 아니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이 없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아군이 한 명 사라진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아군과 적군이 갈리는데 부모는 거의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아군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부모는 위증이 성립이 안 돼. 자식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위증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쁜 행동을 했는데 알리바이를 부모가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적 효력도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니까. 예. 외국 같으면 그런 것도 뭐 심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정서상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안 걸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숙연한 생각이 왜 없겠어? 꼭 안 울더라도. 그리고 부모님만 돌아가셔서 숙연한 게 아니고 죽음을 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반조하게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죽어도 숙연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유기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다른 대상이 죽었을 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게 환기되어 있기 때문에 숙연해지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나랑 가장 가까운 혈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데미지가 당연히 박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슬픔을 표현해 버리면 가만히 있는 것만 갖고도 안 좋은 그 느낌이, 그 숙연한 느낌이 죽는 사람한테 전달됩니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보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보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조금 쎄한데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거를 언제 느끼냐면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할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지고 그냥 이렇게 여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눈치 보고 있으면 그 잘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할 때 듣는 힘이 커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몰두해 있으면 그런 분위기 파악 잘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내 가족들이 옆에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면 뭐 임종을 보는 사람이 다 지친이지. 뭐 길 가던 사람이 임종 보러 오겠어. 다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서도 최고 가족들만 딱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분 다 별로 안 좋지.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환희로 와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런데 그 기분이, 우울한 기운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지가 왕꽃선녀님 선택지처럼 좀 안 좋은 쪽으로 선택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념이 뚜렷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막 이렇게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은 안 흔들려.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홈쇼핑만 보면서도 흔들리잖아. 아니 홈쇼핑 호스트가 내 친척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왜 흔들려야 되냐라고 하지만 흔들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옆에서 내 주변에 내가 누워있는 내 자식들이 옆에서 흔들어 버리면 안 흔들리겠어. 그래서 최대한 절제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임종을 안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해요. 서로 쇼부만 잘 되면, 서로 이렇게 관계만 잘 되면 임종 볼 때 의연하게 있기는 어려워요. 자식들 입장에서 그게 의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오만 가지, 꼭 좋은 생각만 나는 건 아니에요. 안 좋게 했던 것도 나지만 그게 미운정, 고운정이 동시에 발출되면서 이렇게 침잠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게 맞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다 좋은 일만 있었겠어. 두드려 맞고 뭐 별 욕 먹고 이거 다 같이 있는 게 부모지. 그래서 요때 선택지가 조금만 잘못되면 안 좋은. 그러니까 꿈은 깨는데 다음 생이 결정될 때 안 좋은 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인생이라는 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반전 기회가 있다니까요. 반전 기회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고스톱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고스톱 타짜야. 내가 타짜.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뭐 그때쯤에 1학년 2학년 뭐 이때쯤에 근데 내가 왜 그 꿈을 꿨는지 내가 알거든. 이유는 간단해요. 명절이었는데 어른들이 와서 치고 있었어. 계속.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자고 있었어. 그래서 고스톱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 그 얘기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조금 하거든,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로 완전히 다 바뀌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약한 사람은 그런데 영향을 받아요.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요 중음의 기간을 불교에서는 49일이라고 하고 7일마다 한 번씩 재판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심제입니다. 우리가 3심제를 선택하는 것처럼 7심제. 그리고 요 상태에 있을 때는 요게 계류 상태예요. 그러면 다 49일이 지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극선 극악은 바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어. 현행 보면 그냥 법정 구속이에요. 바로 구속이에요. 영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구속입니다. 현행범인데 뭐. 아니, 맞잖아. 되게 재밌어요. 이거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49일입니까? 아닙니다. 극성극악. 진짜 A급, 진짜 C급은, 그건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한 방에. 7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명료한데 무조건 다 기각이죠. 무조건 다 기각이죠. 올리면 이런 거 올리지 마라 한다니까. 법원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49일인 거예요. 49일. 그리고 이때가 계속 사람이 흔들릴 때. 그래서 그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맨 마지막으로 남는, 제일 먼저 가는 감각기관이 눈이에요. 눈 갑니다. 그래서 눈 이렇게 딱 해보면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귀예요. 그래서 임종을 좀 내가 늦었어요. 그러면 귀에다 대고 얘기해라. 아버지 저 왔어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 귀가 맨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기관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 자녀되는 기간, 여기서는 끝났고 요 다음 선택지에서 변화되는 기간. 사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형광등으로 얘기하면 껐다 켰다 할 때 나가는 거거든. 이게 계속 켜놓으면 안 나가거든. 그래서 이 선택지가 있을 때, 요때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요때 좋은 선택지를 줄 거냐가 사실은 49제예요. 그래서 49제는 뭐 하는 거냐면, 유교랑 합쳐져서 자꾸 밥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부처님 경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전에 뭐가 있느냐? 공양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경전을 읽어드려요. 근데 경전을 뭐 금강경 읽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엑기스를 뽑아놨어. 왜? 경전이 길어. 그래서 엑기스를 뽑아놨어. 그래서 4가지 경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4대 천왕이 나와요. 그게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열반경이에요. 반야경은 금강경, 열반경이에요. 열반경 사후기에 제신할 때 늘상 나와요. 열반 사후기에도. 나무 대방광벌 하엄경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4개가 다 사후계로 나와요. 그래서 파지옥전을 하기 전에 약인용료지 3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거는 화엄경. 열반경 같은 경우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게 열반경. 제신할 때 늘상 나오는 거예요. 늘상 나오는 거예요.
그 경전을 다 읽어주지는 못하니까 가장 핵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딱 뽑아서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듣고 당신이 자각을 하면 귀신이 한자를 압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또 분들이 있거든요. 귀신은 한자를 알고 문자를 아는 게 아니고 느낌을 알아요. 느낌을 알아.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무당도 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어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내 자식 일 때문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무당이 딱 앉으면, 점쟁이하고 무당은 달라요. 점쟁이는 정보를 물어봐.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보를 물어보면 점쟁이입니다. 무당은 앉자마자 한 말 던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반말을 합니다. 자식 일 때문에 왔지? 이렇게. 무당입니다. 큰 차이예요, 큰 차이. 그러니까 점쟁이는 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이고, 무당은 대빨이나 자기가 먼저 한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 계열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자식일 때문에 가도 땅 팔아야 되나, 땅 팔아야 되나 계속 하고 가면, 무당이 앉자마자 땅 파는 것 때문에 왔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무당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무당입니다. 왜? 걔는 내 생각을 어느 정도는 찍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꽝은 아닌 거야. 완전 꽝은 아닌 거야. 얘는 5만 원 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돌아가신 분도 그 생각을 읽는 거지, 들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이. 그래서 그 생각이기 때문에 한문이라도 별 관계는 없어. 그런데 난 그 생각은 했었거든. 그래도 생각을 읽어도 읽는 사람은 이해하고 있어야 그게 전달이 안 될까? 읽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스님이나 유족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게 전달이 잘 될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듣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불교는 불교에서 그 돌아가신 분을 천도해 드리는 거는, 좋은 쪽으로 빼드리는 거는 부처님이 빼주는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이 빼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 가르침을 듣고 각성해서, 그리고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이 천도제 의식문은 경전하고 부처님 경전에 대한 부분, 밥 주는 거 말고, 밥 주는 건 유교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불교에는 밥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유교 문화가 들어와서 밥 주는 거고, 밥 주는 거 말고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돌아가신 분을 불러서 자리에 앉혀드려. 그리고 당신은 죽었으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거다. 여기 집착하지 마라.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해줄 테니까 아미타불 같이 하면서 극락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퀵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로켓 배송으로. 로켓 배송인데 화물차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반야용선으로. 배 타고 가는 로켓. 배 타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중국에서 저 알리 이런 거 사면 한 보름 걸리던데, 배 타고 와서 그렇잖아. 비행기로 오면 될 건데, 싼 걸 사니까 뭐 비행기로 해주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 겁니다.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라고 하는 게 그런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양반을 모시고 어른을 매셔놓고, 돌아가신 어른을 매셔놓고, 그 다음에 유교적으로 뭐 공양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집착이 없게 하고, 이거 여기에 당신이 뭐 사람이 가진 게 많을수록 집착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떨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왜?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집착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못 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지방령이라고 합니다. 그게 붙어 있어요. 사람에게 붙는 경우도 있고, 장소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떠돌아다니는 그 근처에서.
모든 귀신은 그 근처에 있습니다. 멀리 못 갑니다. 멀리 못 갑니다. 중국 갔다 올게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다 근처에 있어. 그래서 집착을 버리라, 집착을 여의라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 경전 읽으면서 각성해라, 네가 자각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연불 해서 극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센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스스로 각성하는 문화예요. 집착을 여의라고 하는 것도 각성이고, 야, 너 죽었는데 집착해서 어떡할 건데. 죽은 귀신들 중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내 자식이,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내 자식을, 어린 자식을 놔두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니까, 자식에게. 근데 붙어 있으면 애가 공부도 못하고 눈깔이 약간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아파요. 엄마는 내 애를 보호한다고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하나 더 들어가니까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거는 천도시키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귀신이 씌여 있는 건 천도시키기가 되게 편해. 한 가지만 자각시켜주면 바로 가요. 너 때문에 네 아들이 힘들어만 얘기해주면 끝나. 경기 끝이에요. 보통은 장화홍련 같이 뭐 원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풀어줄까 뭐 어쩌고 오만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건 딴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있는 게 네 아들한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는 네 생각하고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게 참 부모 마음인가 싶어. 나는 내 자식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손해가 된대요 라고 하면 어디라도 나는 떠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 바로. 되게 재밌어. 이런 거 되게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이게 자각하는 게 원리예요. 자각하는 게. 그래서 자각을 해서 나의 상태 안 좋은 거. 내가 지금 그 왕꽃 선녀님처럼 이상한 귀신 꿈을 꾸고 있어. 근데 그 꿈이야 라고 자각을 해서 상황이 이렇게 환기가 되면 그러면 다른 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집착이 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이 세계 날짜로 49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세계에서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귀신 입장에서는 우리 49일하고 달라. 걔가 느끼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두 가지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계로서의 시간과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어도 야, 1시간 빨리 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미치겠는데 내가 괜히 온 거야. 이게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어른이니까 내 선택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앉아 있는데 다시는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시간과 객관적 시간이 있는 거거든. 여기서 49일은 객관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세계 안에서 느끼는 거는 게다가 시간대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어. 걔가 느끼는 시간대로는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이게 49일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7번, 최장 7번이에요. 빨리 끝나는 사람은 그 전에 다 끝나. 우리도 최장 3심제지 3심까지 다 갑니까? 안 가죠. 1심에서 딱 봐가지고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냥 합의하고 치자.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갑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아주 큰 사안 아니면. 그래서 여기도 7번까지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끝까지 가면 7번. 7번. 그리고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제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쓰는 거냐면 그게 전관예우를 쓰는 거라니까요. 전관예우. 전관예우에, 불교의 전관예우에서 최강자가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은 천도제 이렇게 하면 아미타불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결과에서 나오는 양반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죠. 내가 지금 미국 유학 가야 돼. 유학을 가고 싶어. 미국 유학이 목적이죠. 그게 극락이야. 미국 유학이 목적이야. 그런데 내가 혼자 이걸 다 처리를 못 하겠어. 그럼 누가 들어오냐면 브로커가 들어옵니다.
그냥 뭐 폄하해서 브로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유학센터 뭐 이런 거 다 그런 브로커예요. 그냥 간판을 걸었냐 안 걸었냐 뿐이지 브로커예요. 그러면 이거 다 서류 대신 처리해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훨씬 편하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장보살. 최강의 브로커라고 생각하시면 돼. 너가 원하는 최적을 내가 찾아줄게. 최적을 찾아줄게. 그게 지장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극락에 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것은 마치 미국에 가는 거고 여기서 미국까지 가기 전까지 해결해야 될 거는 지장보살.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갈 때만 아미타불을 부르지. 천도제나 이런 지내봐. 그러면 계속 지장보살을 불러. 왜 갑자기 지장보살? 이게 브로커야. 그리고 법으로 얘기하면 정관예우입니다. 정관예우가 변호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49일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49일까지만. 그러면 4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49일이 지나면 49제를 억번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이미 내가 형무소로 들어갔어. 형이 확정이 됐어. 정관예우를 진짜 김앤장이 아니고 뭘 써도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49번 지낸다. 미친 짓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만 또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예라고 하는 것은 과공은 비례해요. 지나친 것은 예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월정사에 가면 팔각구준소다 국보 48호 예전에 48호 지금은 국보 명칭이 없었어요. 그 넘버가 없었어요. 그 48호 그 월정사 팔각구준소탑이 있는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탑을 많이 돌아요. 그렇게 해서 탑이 있으면 왼쪽으로 도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러다 내가 밥 먹으러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 시계 방향.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하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존경하는 쪽이 내 오른쪽과 언제나 상응하도록 이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닦기 때문에 왼손 쪽을 보인다는 거는 상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라라고 왼쪽으로 잘못 도시는 분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아라라고 말하면 성의가 중요하대.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분명히 재앙이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상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의미를 몰랐는데 뻑큐를 날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잖아. 인사하는 딱 각도를 보거나 동아시아인이면 다 똑같아요. 인사하는 태도를 보면 저놈이 인사를 성의껏 하는구나. 요즘 젊은 애들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인사인데 약간 빈정이 상하네. 인사를 받았는데 빈정이 상해. 있어. 있어. 그러면 한 거 아닙니까? 하고 욕 먹죠. 그럴 때는 차라리 안 하고 눈에 안 띄면 욕을 덜 먹죠. 그렇지 않아? 하고 욕 먹는 저놈은 인사성이 없어요. 근데 지 딴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나같이 인사 잘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뭐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예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고 그것을 넘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된 귀신에는 49제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셔서 49일이 끝나서 결정이 됐어. 그러면 결정된 상황에서 그걸 안 좋은 거를 반전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그건 천도제입니다. 품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천도제는 뭐에 해당하는 거하고 같냐면 49제가 정관예우를 써야 되는 재판 상태라면 천도제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건 광복절 특사. 그리고 이거 담당자는 누구냐면 민정수석이에요. 청와대 민정수석.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빠지려고 최대한 해. 그런데 여기서 김앤장을 썼어? 헛방입니다. 정관예우를 썼어? 어쩌라고가 됩니다. 이 광복절 특사 룰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룰이에요. 그거 뭐 풀어주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이거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이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재판에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혐의 없음, 안 그러면 혐의는 있으나 집행유예 1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하고 다르잖아.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 그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49제랑 천도제는 49제가 이게 광복절 특사고 이거는 정관예우거든. 이게 같다라고 생각한다니까. 나 미치겠다니까. 그래서 팩 중에 49제를 지낸데 헛제사입니다. 헛제사입니다. 헛제사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허공에 쏘는 거야. 효과가 나옵니까? 안 납니다.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7번 지내고 싶으면 7번 천도제를 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다. 하지만 49제를 지낸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다.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같은 방식으로 49일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출가했고 뭐 했을 때만 하더라도 백중을 언제 시작하냐면 7석 때쯤 시작합니다. 7석 때쯤. 그래서 7월 7일 정도에 입제를 하는 절도 있고 뭐 3일 전에 입제하는 절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면 3일 기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7월 7일에 하거나 7일에 하면 8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7일부터 시작하면 7에서 15까지니까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단타로 끝나는 거예요. 왜? 천도제니까. 천도제니까. 그런데 왜 49제를 폐인사에서 했느냐? 땡겨 먹으려고. 먼저 해가지고 땡기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미친 짓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혀 해당 사항도 없는 거를 한 데다가 한 가지는 더 뭐가 있냐면 서로 땡기기 시작하니까 다 땡겨요. 그러니까 전체가 49일이 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맨 처음에는 49일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절에 백중을 해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 데 다 붙였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개인적으로 백중 더운데 덥고 공양주도 없는데 백중 건너뛸까? 이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왜 건너뛸 수 없냐면 이걸 건너뛰면 그때 백중 때 빠진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 코로나 때 이탈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잖아. 똑같아. 그렇게 된다.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이 땡기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다 땡긴 거예요. 모든 절이. 이유도 모르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레밍이 물에 빠져 죽는 거하고 비슷해. 예. 레밍이 어느 정도 숫자가 개체수가 차면 이게 왜 빠져 죽거든요. 왜 빠져 죽는지 잘 몰라 지금까지도. 절벽에서 뛰어내리잖아. 그 집단 자살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지기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모든 절에서 49제를 해요. 요즘은 갑자기. 내가 참 깝깝하다. 49제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해도.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얍삽하지. 49제는 안 하고 단지 입제를 좀 땡겨놨지. 남들 49제랑 비슷하게 좀 땡겨놨지. 우린 49제 아니야. 우리 49제 아니야. 하지만 땡겨놓은 이유는 다 빠져. 그나마 있는 사람 뼈도 없는데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땡겨놓은 거예요. 실질적인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면 49제는 해봐야 헛방이에요. 49제 룰 자체가 아니에요. 뭐 우람분경, 목명경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백중천도지 49제가 아니에요. 룰 자체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스님들이 왜 이거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게 뻔한 거거든. 같은 거면 이름이 같겠지. 천도제나 사십구제나 왜 구분을 해놨겠어. 완전히 다른 룰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십구제는 신인상에 해당하는 거고 천도제는 대종상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100번도 가능해. 네. 예전에 뭐 잘 나가던 분들, 뭐 안성기 씨 이런 분들은 뭐 한 대번 이상 탔을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신인상은 그 시기 놓치면 죽을 때까지 끝이에요. 연예 대상은 10번을 타도 돼. 그러니까 49제를 제가 부모님 안 해드렸는데요. 끝난 겁니다. 기간 넘었으면 끝난 겁니다. 다시 할 수 없습니까? 불가합니다. 누구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그럼 스님들이 왜 이걸 헷갈려 하느냐? 의식문이 비슷해요. 의식문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을 못 느끼는 건지. 야, 이게 너무 명확한 차이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구분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고, 그걸 전국절에서 지금 49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얍삽한 거 아니냐? 너는 왜 몇 번 안 하냐? 야, 내가 맞는 거야. 야, 내가 맞아. 근데 내가 맞는데 소수야. 이런 거지 같은. 근데 내가 이거 진짜 뭐 논문이든 뭐 세미나든 내가 해도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사실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선동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렇다더라. 그게 더 좋다더라. 야, 한두 번 하는 것보다 7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치. 같은 돈 내고. 같은 돈 내고. 천도제를 7번 하면 좋은데 만약에 49제를 하면 돈 띈 겁니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가을에 그걸 지금 추진 패키지로 서유럽이나 한번 가볼까. 이제 안 가본 지도 오래되고 뭐 이러니까 그 홈쇼핑 패키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가장 초짜들이 이렇게 왼쪽 가슴에다가 가재 수건 붙이고 다니는 그 코스가 있어. 그게 10박 10일인가 뭐 이래가지고 서유럽 패키지. 우리 그 코로나 전에는 그게 한 250에서 280 사이로 나왔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한 350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 패키지 같이 싼 건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저런 거는 뭐 짜갖고 가면 그거 더블 이상 나옵니다. 거의 2.5배 나옵니다.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런 패키지를 한번 가볼까? 그 패키지를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패키지를 도리를 해요. 그러니까 한 팀 전체를 그냥 다. 그렇게 한번 가볼까? 아니 그게 제일 만족도가 높은 코스기는 해요. 그 다녀보면 왜냐면 그냥 교과서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본 뭐 에펠탑. 에펠탑 이제 가면 또 가이드가 또 약을 팔잖아. 세느강 유람하고 그다음에 에펠탑 그 밤에 지랄 발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돈 좀 뭐 한 뭐 40유로 뭐 이렇게 내면 가보면 다 그거 한다. 그 밤에 가가지고 진짜 지랄 발광하죠 에펠탑이. 이렇게 조명 설치해가지고 뭐 터지는 거 있어. 그럼 뭐 세느강변에서 이렇게 또 생각은 지 혼자 뭐 커피 한 잔 때리면서 있을 것 같지만 개떼같이 다 거기 다 같이 타고 있죠. 그래서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서로 사진 찍기 힘들고 서로 장애물이 되는 이게 화엄 세상인가 싶은.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같은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는 상품인데 제가 예전에 그 서유럽 한번 추진했다가 우리 연법신보살님한테 한 칸을 먹었죠. 제가 서유럽 2번 갔거든요. 사실 2번 갔거든요. 벌써 옛날 얘기예요.
한 15년 막 이렇게.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추진했다가 왜 한 칼 먹었냐면 서유럽이 보통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다음에 독일은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고 나오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이 들어가고 스위스 가요. 스위스 이제 융프라우를 가는데 제가 나도 그때 초짜였다. 그래서 내가 그냥 검색하다가 나온 거기 상품으로 가서 내가 뭐 아나 씨. 그 융프라우로 올라가는데 스위스 융프라우로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타는 거를 간 거야. 기차로 가는 게 좋은 건데 기차로 가면 이렇게 산악열차를 거꾸로 이렇게 톱니바퀴 기차로 가거든. 자, 그럼 재미도 있고 보는 느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케이블카로 가니까 그거 싼 거 잡았다고. 상품 싼 거 잡아서 우리는 케이블카 잠깐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저 기차 타야지 이러더라고. 그럼 지가 잡든가. 내가 그 뭐 경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아냐고. 그게 약간 싼 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때 230인가. 이게 옛날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산악열차 타는 걸 내가 그 부분을 꼭 봤죠. 그 부분을 봤죠. 그리고 이게 홈쇼핑 상품이나 이런 패키지 상품이 되게 재밌는 게 에펠탑 전망 이렇게 써 있으면 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망 이러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다. 모차르트 생가 전망 이렇게 써 있으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들어간다는 뜻 아니야. 거기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하고 위배되지는 않는데 착각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조금 해보면 알아. 이제 경험치가 좀 생기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갖고 그걸 그때 우리도 모차르트 집 앞에 생가를 지나가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냥 돈 좀 더 줄 테니까 잠깐만 들어갔다 가면 안 돼요? 이거 지나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가이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끝. 한 칼에 잘렸어. 한 칼에. 그래서 모차르트 집 앞을 지나가 봤어. 아니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리고 가이드의 그 권력이라는 게 대단하거든. 그래서 같은 상품인데 싸면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숙소도 봐야 되고 이게 검토해 볼 게 굉장히 많아. 보통 이제 싼 상품들은 구경은 시내에서 하고 잘 때는 1시간 정도를 가. 그래서 자러 갔는데 나가서 뭐 구경이라도 해야지. 깜깜해. 이게 어디 섬인가? 이렇게. 이거 되게 재밌어. 싼 거 가보신 분들 다 알아. 싼 거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 시내에서 자면 비싼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시내에서 자는데요. 야, 너 400 이상짜리 간 거야. 400, 500짜리 간 거야. 싼 거 가면 자러 가는데 1시간, 아침에 출근하는데 1시간이야. 아니, 다 그래. 그럼 가보신 분은 알아. 가보신 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값에 7번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은 상품이면. 근데, 딴 거보다 한 10이 싼데요? 융프라우가 빠진 거야. 산악열차. 이 산악열차가 이게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 값더라고. 생각보다 비싸요. 몰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만 원 넘어가.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같은 상품인가를 봐야 된다. 많이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더라. 백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놓치는, 난 왜 놓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왜 천도제하고 사십구제를 착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도제 한다라고 내가 하는데 주의 스님이 그러면 천도제 돈을 좀 더 내고 49제로 합시다. 이런 주지는 아무도 없고 세상에. 그런데 백중은 분명히 천도제인데 49제로 해. 그리고 다 49제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다 힘들어. 그것도 한여름에.
절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사무장하고 공양주 두고 있으면 재벌이다. 절이 생각보다 이게 수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작은 절로 가면 직원도 없고 혼자서 다 해. 스님이 혼자서. 내가 기도 접수 받고 그 다음에 뭐 제를 지내야 돼. 그러면 아는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찔러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 이래가지고 하고 자기가 그걸 총괄을 하다가 절에 저 법당에 들어가서 제를 지내다가 끝나고 다시 총괄을 하고 이렇게 돼. 혼자 전체를 다 해. 그래서 공양주하고 사무장 두고 있으면 재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진짜 재벌이라는 뜻이 아니고 좀 살만하다. 중산층이다. 상류층이다. 이런 뜻이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절들이 그렇지 않다는 의미하는 거거든. 그 재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여름도 하필 또 백중이 여름이잖아. 그걸 40일, 50일을 해버리면 혼자 사는 절은 죽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그리고 백중이 특징이 마진율이 진짜 안 좋아요. 미안한 얘긴데. 과일 사야 되지, 뭐 그걸 7번 하잖아. 밥 차려야 되지. 보통 일 아니요. 그냥 막 위패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붙이면 해결이 돼. 없어요. 그냥 계산해봐. 그냥 머리 좋으면 조금만 계산해봐. 개당 얼마. 그래, 예를 들어서 위패 하나가 2만 원이야. 예를 들면 2만 원. 그러면 100개 붙였어. 그러면 200만 원이잖아. 200만 원 갖고 7번 네가 해봐. 나한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줄 테니까 49제 지내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른 절에 좀 가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왜? 남지도 않고 개고생. 아니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모두가 개고생을 하는. 그리고 그 고생을 하면 의미라도 있느냐? 헛제사야.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이 돈만 갖고 사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이것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들어도 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의미도 없고 힘만 들고, 그리고 보살님들도 이제 그 주의 스님이 예를 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 그것도 몇 명밖에 없다. 도와줄 사람이. 다 바빠.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정일도 아니고 이게 대규모 일이거든요. 몇십 명이 밥을 먹으면 일이 커요. 그 다음에 내가 쓰던 주방도 아니고 힘들어.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도 이미 갔어. 내가 지금 팔팔할 때가 아니라고. 내가 환갑이 넘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것도 한두 번이면 해주겠는데 7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절에 와야 되나? 뒷골이 내가 내 손자도 안 보고 지금 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아니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어. 원칙이 맞으면, 원칙대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돼요. 돈이 들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근데 원칙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족스러우냐? 여러분들도 다 바빠요. 그래서 막상 제를 올린 사람도 7번 오기가 쉽지가 않아. 에브리바디 다 힘들어.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네.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뭔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그 라준 씨 딱 그 얘기 생각나죠. 라준 씨. 제가 그 얘기 몇 번 해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러기 얘기. 기러기가 철새로 이렇게 V자로 쭉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쫙 날아가니까 그거를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강남 갔다가 오듯이 뭐 이렇게 북방으로 넘어갔다 오듯이 뭐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너무 그게 군대 같이 착 맞으니까 그걸 물어봤대잖아 사람이. 예. 어떻게 그렇게 너네는 잘 맞춰서 가느냐 이랬더니 뒤에 있는 놈들한테 물어보니까 앞에 리더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그거 따라만 가면 된다. 그래.
그래서 앞에 놈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에 놈들이 따라와서 지금 내가 역전당할까 봐 가고 있다. 에브리바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가고 있는 거야. 세상이 그런 일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고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데 돌아가. 그게 어디에 제일 많냐면 국가 프로젝트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저걸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예산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예산으로 돌아가니까 내 돈 안 드니까 뭐 그냥 뭐 크게 반대 안 하는 거고 서로 다 그러면서 그냥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세금만.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차 타러 기차 타러 오니까 저 태화강 울산 태화강 옆에 철새 기념관인가 있어요. 철새가 좀 오는갑지. 당연히 그 뭐 심리대밭인가 있으니까 뭐 철새가 오는갑. 거길 누가 가겠어? 그것도 아주 울산은 돈이 있으니까 번듯하게 잘 지어놨어요. 가도 딱 한 번 가겠지. 거기 이제 월급 받고 졸고 있는 사람 있고 가면 에어컨 틀고 이렇게 졸고 사람이 그리워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시설은 다 좋은데 사람이 그리워. 왜? 오는 놈이 없거든. 그래갖고 단체팀이라도 들어가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막 챙겨주려고 이런 거 하나 드릴까요? 그래갖고 보면 몇 년 전에 만들었어. 받아가는 놈이 없으니까 하고 있다가 되게 재밌어. 굉장히 비슷하죠. 백중 49제. 도대체 뭔가 싶기는 한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49제를 하더라도 그냥 7번 천도제 한다라고 좀 얘기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 49제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야, 나도 분명히 내가 출가한 뒤로도 한참 뒤까지 백중은 49제가 아니었는데 왜 나보다 우리보다 선배들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지를 모르겠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제사 지낼 때 죽은 그날이 제삿날이다 라고 하면 전날이래. 근데 분명히 우리 어렸을 때도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 충문에도 휴일부림이라고 나오는 거고 그날 돌아가신 날 하는 거고 죽은 너 이러다 제삿날 오늘이 제삿날 된다 이런 말도 죽은 날이 제삿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다 있는데 그리고 어른들은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건데도 전날이라는 거야. 나 미치겠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저보다 다 절에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거를 용인을 하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러면 이제 또 이제 마지막 방어구가 있지. 방어 기제가 정성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마지막 황금 갑옷이에요. 모든 논리 구조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형식이 중요하냐? 그러면 안 하면 되죠. 마음이 중요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깝깝한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딴 데서 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왜 49제나 이렇게 중음 기간이 중요한지도 요거 여러분들은 그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얼마 안 남았죠. 내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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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대학원에서 그 논문 쓰는 거 가르쳐 주면 딴소리 헛소리 찐탕하다가 지가 수료할 때쯤 돼서 논문 쓸 때 되면 막 오는 놈들이 있어요. 왜? 이제 지일이죠. 남의 집에서 불난 줄 알았는데 내 집으로 옮겨 붙었죠 지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